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틱톡 사용 금지를 촉구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도에 지나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크 루비오 미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정객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무시한 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반중 발언을 하는데 그는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니네가 쓰레기 더미로 쓸려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재명과 떡볶이 먹방을 해놓고 떡볶이를 학교 앞 금지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는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라면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 떡볶이도 피자, 햄버거와 같이 학교 앞 금지식품으로 지정되도록 식약처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떡볶이 파시는 자영업자분들 들고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간식으로 사 먹지 한 끼 식사로 먹는답니까?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햄버거만큼 영양이 골고루 다 갖춰진 음식은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헛소리를 해대는 자가 관광공사 사장이라니 이재명을 뽑으신 경기도민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셔야겠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4.15 부정선거와 청주 감췄다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두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근본을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럴 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허투루 듣지 말기를 바란다고 이준석을 겨냥해 강조했습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까지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서욱 장관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만약 육군에서까지 사건이 벌어져도 꼼짝도 안 할 기세입니다.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추념사 발언을 취소하고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재인은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이승만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빨갱이가 빨갱이를 두둔하듯 문재인의 선전선동은 역시 끝내줍니다. 제주 4.3 사건을 잘 모르는 청년층의 시청자분들을 위해 문재인의 주장을 바로잡습니다. 1948년에 일어난 4.3 사건의 본질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한국의 건국을 부정한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한 것이지 문재인 말처럼 무자비하게 탄압한 게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반군 탈레반의 수도 카불 장악 이후 카불 탈출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이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이미 아메리칸 퍼스트, 즉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이후에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조차 국익을 도외시하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중 우리 한국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써가면서 30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지만 탈레반에 무력했는데 미군이 더 남아 지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 미군이 더 이상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섬뜩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고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현 정부 여당은 김정은, 김여정의 하명을 착실히 떠받들고 있고 좌파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에 실망한 미국인들이 이런 한국과 뭐하러 동맹을 맺고 미군과 전략자산을 보내주고 있냐라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대세를 이루게 되면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워싱턴 정가도 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것처럼 다른 동맹국에서도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백악관이 한국과 유럽을 콕 집어서 병력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where we have sustained troop presences for a very long time, not in the middle of a civil war. 이 밖에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이 치르는 가장 긴 전쟁은 휴전 상태의 한국 전쟁이라면서 2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여전히 주둔하며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번 아프간 철군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들여올지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그동안 백신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용은 제약사와 비밀 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굴욕적인 계약 내용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될까 봐 비밀 유지 협약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월별 공급량까지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드러나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문건은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와 백신 공급 단가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급 정보란은 검은색으로 대부분 가려져 있지만 향후 9개월간 이뤄질 백신 공급 시기와 각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언론에 공개된 지난해 유럽연합 계약서도 비슷했는데요. 공급 일정 항목에는 올해 1분기 1천만 회분, 2, 3분기에는 각각 3,500만 회분을 공급받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맺은 계약서에는 이런 시기별 또는 분기별 공급 일정이 적혀 있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해도 단순 항의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더나가 공급을 미루다가 올해 말에 한꺼번에 백신을 몰아줘도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월별, 분기별 백신 공급 물량을 발표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속여왔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마저 폭발할까 봐 미래 세대는 걱정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주네, 30만 원을 주네 하면서 오히려 생색을 내고 있죠. 무능한 것도 못 잡겠는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다니 정말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인 호객님이라는 단어를 써 모더나의 호객님이라며 호구 계약 해놓고 경로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문정권에 맹공을 가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묻자 정부는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밝힌 공급 계약서에는 시기별, 월별 공급량까지 있다고 한다며 도대체 정부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인가? 그 엉성한 계약의 실체가 아니었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을 향해서도 작년 말 이런 호구 계약을 하면서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 장면이나 공개하고 폼 잡았냐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작년 백신 계약부터 최근 모더나 본사 항의 방문까지 문재인 정부는 한편의 연극을 찍었다. 호구 계약서 하나 쓰고 나라를 구한 듯이 폼을 잡더니 그 호구 계약서 때문에 백신 공급이 늦어지자 잔뜩 성난 표정을 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올 로케이션 스펙타클 쇼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 의원은 정부가 이런 쇼로 일관할 때 국민의 삶은 어땠나? 짧고 굵게 가겠다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8.15 집회 때 재인산성을 쌓고 행인의 가방까지 뒤졌다며 이것이 방역인가 얼차려인가라고 지적하면서 문정부의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이다. 이젠 가학을 넘어 가짜라고 할 만하다. 가학 방역과 가짜 방역 이것이 바로 K방역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꾸 뭔가를 조작하는 듯한 질병관리청이 민주노총과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없애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질병청과 민노총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공문이 아닌 카톡 메시지를 통해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정부기관이 맡긴 한 겁니까? 참 한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민노총과 지난 7월 19일부터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던 단톡방을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질병청과 민노총이 공문이 아닌 사적인 SNS 공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후 최춘식 의원실에서 단톡방 대화록을 정식적으로 요구했고 질병청은 일시 사용 후 탈퇴해 내용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민노총과 질병청 서로 무슨 대화가 오갔길래 야당 의원이 카톡 지적을 하자마자 대화창을 불이 나게 나가버린 것일까요? 지난 집회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 나왔는데 우리가 욕먹을 수 있으니 10명 이내로 줄이십시오. 이딴 대화가 오간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은 지난 7월 19일 민노총 측과 단체 카톡방을 생성해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질병청은 민노총 측 참여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싸가지 없게 답했습니다. 최 의원은 질병청이 의원실의 지적 이후 민노총 간 대화방을 갑자기 없앤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공직 기강이 무너진 현재의 실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한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북한이 조정하는 남한 토착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암약하고 있을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커졌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간첩 검거 실적은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두 문 정부 출범 이전에 적발됐거나 내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착 간첩이 정권 핵심부까지 접근을 시도하고 선거 등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들 4명은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당과 여성 노동자 조직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이들 4명의 간첩이 구속됐다고 해서 내년 대선에서 북한의 선거 개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한국의 대선 개입 지령을 남한 출신 포섭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대남 공작 목적은 남한 정권에 반대하고 북한의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대중 양상과 더불어
북의 우호적인 인사가 정권을 잡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한 대통령 선거는 북한 통전부 문화교류국의 가장 중요한 공작 업무이자 목표라고 하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와 접촉한 북한 소식통은 이번에 알려진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공화국에 헌신하겠다는 훨씬 더 많은 남조선 혁명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대선 공작은 현 정부 옹호보다는 야당의 입장이나 후보자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현재 정권이 좋아서 여당을 찍는 게 아니라 야당이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을 찍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청주간첩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전송한 파일에는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 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선거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까지 더해져 각계의 우려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이른바 곧 정리된다 발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원 전 지사가 통화 녹음 전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원 전 지사가 앞으로 공정경선을 실천에 옮기라고 촉구하는 수준에서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원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이날 오후 6시까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극한 대립 양상을 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곧 정리된다라는 이야기 바로 앞에는 저희라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조사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있죠. 거기에 의미가. 그리고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원희룡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지사님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문제의 통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정리될 것이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어서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원희룡 전 지사는 확신에 차 있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원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은 못 버틴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사실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토론회 2번이면 버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복수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원희룡 전 지사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언론의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방송까지 멈추고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원희룡 전 지사의 기자회견, 즉 녹취록 말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원 전 지사의 요구에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딱 5글자, 그냥 딱하다였습니다. 그냥 딱하다. 젊은 정치평론가가 아닌 제1야당 대표가 대선 주자에게 한 말이 그냥 딱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준석 대표를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잘 아는 김소연 변호사는 요즘 너같이 싸가지 없는 게 트렌드라며 이준석의 성품을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고, 역시 이준석 대표를 잘 아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준석의 당 혁신이라는 게 능력주의의 관철인데 그 능력의 척도라는 게 결국 말싸움하는 재주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이준석을 쭉 곁에서 지켜봐온 사람의 품평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음을 이준석의 그냥 딱하다 이 5글자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된 중차대한 논란에 그냥 딱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말싸움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준석에게 위기관리를 대처하는 리더십은 역시 말싸움이었습니다. 뚜렷한 정치 철학도 없고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 말싸움이나 하고 SNS에 글을 올리던 게 전부인 젊은 애를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앉혀놨으니 이런 후폭풍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은 흐지부지한 상태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선 녹음 파일에 이름이 거론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 논란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문제 제기를 했던 원희룡 지사도 자신이 요구한 이날 저녁 6시까지 이준석 대표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자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요. 원 전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유감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또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도 더 이상 추가 내용은 없다며 내용이 길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두고 당 내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먼저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유승민 후보 측과 하태경 후보가 원희룡 후보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심지어 하태경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전화통화 내용을 교묘히 왜곡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대변인도 원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했다고 하는 말들에 대해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원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원희룡 후보를 압박했는데요.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하태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설 것이다 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그러는지 논평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대표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된 이번 사건을 두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 일을 제기해야 하는 게 맞을 테지만 홍준표 후보는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집안 싸움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정이죠. 과정이다. 예. 젊은 나이 어린 당대표가 들어오니까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항을 하고 또 얕보고 있다. 우리가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 같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서 당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 뽑힌 당대표를 지금 2달 겨우 지나지도 않았는데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홍준표 후보의 말의 취지는 이준석이 나이가 어린 당대표니 얕보고 흔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인 듯합니다. 이준석이 뭔가에 취해 또는 스타의식에 쩔어서 당을 흔들고 당원과 국민들의 수준을 얕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정규재 주필입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원희룡이 저런 인품인 줄은 몰랐다며 놀랍게도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고자질하고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전문가인 줄은 이번에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주필은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어수선한데 원희룡이 이준석의 말까지 제멋대로 곡해해서 찔러바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며 아니 이준석이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윤석열을 지칭하면서 저거라고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했는데요. 또 정 전 주필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정말 관심이 없다면서 문제는 원희룡이 이준석과 나눈 이야기를 꼬질러 바치면서 당내 분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실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규재 전 주필은 진실이 뭔지 관심이 없다며 원희룡이 당내 분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기로 하고요. 이처럼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정규재 주필까지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선 반면 이준석을 비판하는 인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여옥 전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여옥 전 의원은 다른 것을 다 떠나 윤석열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심정은 확실하다면서 원전지사가 오늘 6시까지 전체 녹취 파일을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준석이라면 지금 당장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성을 잃었던지 아니면 실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또 이준석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 어젯밤 부모님 생각해서 녹취 파일 푼 것을 푸르르 하고 올렸다. 당대표가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통화도 이준석 쪽에서 풀었다는 결론이 딱 떨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준석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위원장도 오랜 세월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를 해온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에 즉흥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인내하고 새겨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응하는 걸 참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대선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러는지 이해가 도통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병준 전 위원장도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공정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자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재 유튜브 상이나 인터넷 댓글도 국민의힘당 당원 게시판 등에선 이준석을 하루라도 빨리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건요. 이준석의 공개사과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선 관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준석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준석 대표 본인은 사사건건 말싸움을 벌여 상대를 이기겠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당내 혼란을 걱정하는 최고위원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정신 차리라 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인성과 리더십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박중한 책무를 사실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원과 국민들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준석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또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 기대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